요즘 들어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발바닥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고 밤에 누우면 발이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걷는 힘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거나 일상생활의 자신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감각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젓가락질이 불편해요. 양말 신을 때 발에 힘이 안 들어가요. 병원에 가면 뚜렷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크게 달라지는 느낌은 없고 그래서 더 답답해 하십니다. 주변에서는 운동하라고 하지만 막상 저리고 아프니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 이런 좌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마치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어서 그런 줄 알았고 주무르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해졌고 결국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셨습니다. 활동량이 줄자 기운도 떨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좋다고 들은 민간요법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피부만 자극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저림이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은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을 전기 배선이 깔린 집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선이 오래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닳아 신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도 비슷한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기를 보내는 발전소의 힘이 약해진 것과 같아 감각이 둔해집니다. 또 당 조절 문제, 영양 부족, 오래된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문제가 동시에 생겨 집 전체의 불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손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 순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거나 피가 끈적해지면 말단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림, 차가움,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경을 보호하는 영양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간단한 생활 변화로 증상 완화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나 큰 치료보다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가벼운 움직임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말초,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쌓여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면서 서서히 감각이 살아납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조금 덜 저린데? 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가장 몸이 덜 굳은 시간을 골라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아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게 하면 오히려 신경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경과 혈액에 필요한 재료는 음식으로 들어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단 음식 위주의 식사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고르게 먹으면 몸속에서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려면 적당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 갑작스럽게 저림이 심해지거나 한쪽만 유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생활관리가 도움이 되더라도 정확한 상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약을 줄이거나 늘리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은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밤에 발 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시작했고 걸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자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니 기분도 안정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도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함께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걷기, 잠들기 전 짧은 스트레칭, 일정한 수면 시간 지키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각각은 작아 보여도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조금만 환경을 바꿔줘도 서서히 반응합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손발 저림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여주고 내일 아침 물 한 컵을 더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편안한 밤과 안정된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